당신이 1년에 11만 달러를 벌고 다른 사람들은 20만 달러를 버는 세상. 당신이 10만 달러를 벌고 다른 사람들은 8만 달러를 버는 세상. 이 두 세계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세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거 어려운데요. 안녕하세요, 장사의 법칙입니다. 오늘 영상은 세이노의 가르침 2편을 준비했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이노의 성공담. 돈을 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호주머니 속에 있는 돈이 그 사람의 자발적인 의사로 내 호주머니로 옮겨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고객의 불편함을 파악하고 정말로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양반정신을 버리고 머슴정신을 가지면 된다. 사람들이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는 머슴정신이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철저한 신용을 다져나가고 약속을 이행했다. 약속을 지키느라 손해를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강의용 음향기기 설치 사업을 시작했을 때의 일이다. 사업 시작 첫 해에 수혜가 났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천재지변이므로 책임이 면제된다고 주장하겠지만 나는 무료로 다 수리해주거나 신품으로 바꿔주었다. 몇천만 원의 손해가 났지만 바로 이 고객들이 모두 나의 영업사원처럼 선전을 해주는 바람에 1년 후에는 수억 원을 벌 수 있었다. 또 품질을 남들보다 10%만 더 좋게 하면 가격은 몇십 프로 더 받을 수 있다. 국산 만년필과 몽블랑 만년필을 비교해보라. 품질이 100배 더 좋아서 가격이 100배 더 비싼 것은 아니다. 아울러 경쟁이 치열한 쪽에는 전혀 가지 않았다. 이른바 멋있고 폼나는 분야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같이 싸우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언제나 패자가 되고 만다. 그러나 경쟁이 약한 분야에 가게 되면 그저 나 같은 보통 사람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들보다 조금만 노력하면 이길 수 있었다. 고객과의 약속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손해를 감수하고 고객에게 감동을 준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세이노님께서는 경쟁이 치열한 쪽에 가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반대의 경우로 장사를 해왔습니다. 저는 오히려 경쟁이 치열한 분야를 두드렸죠.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같은 업종이 100개가 있다면 그 중에 그 업종 중에 이제 10개는 굉장히 잘 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잘 되는 10개의 업소를 다 가보고 그 가게들만의 특별함이 뭔지, 장점이 뭔지를 파악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개 매장 분석 데이터에다가 내가 또 독창적으로 생각한 부분까지 더해서 매장을 차리는 거죠. 그러면 1등은 힘들어도 상위권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이노님과 제가 관점이 다른 이유는 제 생각에는 저는 장사를 말하는 거라 그런 거고 세이노님은 사업을 말씀하셔서 그런 걸 겁니다. 장사와 사업은 기본 마인드는 같겠지만 사업은 좀 더 많은 지식과 폭넓은 시야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더 잘하는 방법이 있다 편.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겪어본 경험에 의하면 가장 골치 아픈 직원은 자기 기준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한다. 당신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이 실은 어리석음의 총체적 집합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일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더 효율적으로, 더 완벽하게 일을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통계에 의하면 사람들 중 90% 이상은 자신을 다른 보통 사람들보다 일을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미국 대학 교수의 94%는 동료보다 자신이 연구를 더 잘 수행한다고 믿는다. 미국 대학 농구 선수들 중 60% 이상은 자기가 메이저팀에서 뛸 것으로 믿지만 실제로는 5%만 그렇다. 일본 직장인들은 자신의 업무 수행 능력을 남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평균 20% 이상 더 높게 생각한다. 즉, 자기도취에 빠져있다. 사람들이 내게 웬 책을 그렇게 읽느냐고 물을 때마다 내가 준 대답은 내가 경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자기도취에 빠진 것은 아닌지, 내가 똥 묻은 개인데 겨 묻은 개를 탓하기만 하는 것은 아닌지, 내 눈 속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 속에 티눈만 보는 것은 아닌지, 내가 제대로 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것인지 등등이 불안하다 보니 확인을 받으려고 읽는다는 것이었다. 자, 일을 좀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면 반드시 개선점을 찾아내라. 나는 같은 일을 수개월 동안 계속 반복하게 되면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는 것일까? 를 생각하고 더 좋은 방법을 찾아 개선하려고 무지무지 애를 쓴다. 둘째, 행동하기 전에 그 일에 필요한 지식을 반드시 흡수해야 하라. 전혀 모르는 분야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인터넷을 샅샅이 뒤져 관련 지식을 공부하라. 섣불리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지 마라. 반드시 관련 법규들을 찾아 공부하는 것도 잊지 마라.
셋째, 실수하지 말아라. 중국 음식점에서 짜장면을 시켰는데 배달원이 단무지나 젓가락을 안 가져오는 경우를 한두 번은 경험하였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실수는 자만에서 나온다. 실수하지 않으려면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세세한 것들을 적어놓은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만들어 책상 위에 붙여놓고 그 일을 할 때마다 확인하라. 넷째, 효율적으로 일해라. 어젯밤 10시까지 일했다고? 이번 달 영업실적 통계에 내느라고 그랬다고? 그런데 통계는 어떻게 냈지? 꼼꼼히 세금 계산서들을 업체별로 분류한 뒤 합산해서 워드 프로세서로 만들었다고? 합산은 어떻게 했는데? 계산기로 했다고? 그럼 이 도표는 어떻게 그렸지? 워드로 만들었다고? 엑셀은 사용할 줄 모르나? 알긴 아는데 잘 모른다고? 이거 엑셀로 하면 어제 일과 전에 끝난 일인데 효율성은 언제나 당신의 지식과 비례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다섯째, 그 일을 이미 해본 경험자들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라. 직장인들이 상사를 잘 만나는 것은 정말 행운에 속한다. 나는 경력사원을 뽑을 때 그가 예전 직장에서 누구 밑에서 일을 배웠는지, 그 상사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반드시 묻는다. 나는 단순 노무직이라고 하여도 나중에 독립하여 사장이 되는 데 있어 밑거름이 되는 분야들을 봉급도 더 많이 주고 복지 환경도 좋은 곳에서 단순 조립공으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게 생각한다. 부자가 되려고 한다면 말이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대기업 컨베이어 시스템에서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보다 중소기업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배우는 사람이 나중에 독립했을 경우 훨씬 유리하겠죠. 다만 요즘 같은 상황이라면 엔지니어라도 대기업이라면 최대한 오래 다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직장은 전쟁이고 밖은 지옥이라는 말 사실입니다. 저는 수많은 장사 경험을 해봐서 그런지 지금에 와서는 아이러니하게 장사에 대한 큰 환상이 있진 않습니다. 아무 일이나 재미있게 하라. VJ 특공대라는 TV 프로그램을 딸과 함께 자주 보았는데 언젠가 어느 삼겹살집 주인이 삼겹살은 그 굽는 석판에 따라 맛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는 마음에 드는 석판을 구하고자 전국을 돌아다니고 그렇게 구한 돌들을 삶고 길들이는데 오랫동안 정성을 쏟는 모습이 방영되었다. 그 주인에게 있어 삼겹살집 운영은 노동이 아니라 재미를 느끼는 취미나 다름없었다. 당연히 손님이 들끓었다. 많은 부자들은 일하는 것이 취미라고 말한다. 재미있게 즐긴다는 뜻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자기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만을 찾아 나서는 것을 내가 볼 때는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나는 학교에서 적성검사를 받을 때마다 뭐 하나 유달리 적성이 뛰어난 것으로 나오는 분야가 전혀 없었다. 정말 그러냐고? 미국 백만장자들의 경우를 좀 더 살펴보자. 그들이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일어나 자기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런 일은 천재들에게서나 일어난다. 백만장자들이 이를 택하게 된 동기는 그저 우연한 기회 29%, 시행착오 27%, 예전 직업과의 관련성 12%, 이전 고용주가 놓친 기회 7% 때문이다. 거의 대다수의 백만장자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말이며 어쩌다 하게 된 일이 시발점이 되어 돈을 벌었다는 뜻이다. 진실은 이것이다. 백만장자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된 일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그 일을 사랑하고 즐김으로써 능력과 적성을 한껏 발휘할 수 있는 일로 바꾸어 버렸던 것이다. 현대그룹 창업주 고 정주영 회장이 적성을 찾아 쌀가게 점원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빌 게이츠가 적성에 따라 컴퓨터를 배워야겠노라 사전에 굳게 결심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라. 사람들은 흔히 부자가 되면 일은 더 이상 안하고 젊어서 은퇴하겠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복권에 당첨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 아닌가? 질문. 진짜 부자들이 일찍 은퇴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환갑 아니라 70세, 80세, 아니 건강이 허락하는 한 죽을 때까지 일해서 손을 완전히 놓지 않는 사람들이 부자들이다. 일하는 것이 재미있어 죽겠는데 은퇴를 해? 그것도 젊어서 돈을 벌어 놓은 뒤 은퇴를 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이 재미없다는 뜻이다. 그러니 그 지겨운 일에서 좀 벗어나고 싶겠는가? 그렇게 일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그것도 젊어서 부자가 되어 은퇴를 한다고? 투자를 잘해서? 무슨 돈으로 투자를 한단 말이냐? 개떡 같은 소리 그만들 해라. 나도 20대에는 그런 생각을 하였었다. 실제로 39살에 평생 먹고 살만한 재산이 모인 것 같아 은퇴에 시도를 했는데 곧 다시 일을 손에 잡았다. 왜 그랬을까? 일하는 재미를 대체할 만큼 매력적인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10가지 이상의 많은 분야에서 일을 하였다. 그 일들 중에서 내가 사전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일은 단 하나, 음향기기 분야뿐이었다. 나머지는 모두 어쩌다 보니 발을 내밀게 된 일들이었다. 중요한 것은
어느 분야에 발을 내밀던 간에 나는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정도 이상으로 그 분야에서 귀신이 되고자 노력을 하였다는 점이다. 학창시절에 어떤 과목을 지겨워했었는데 그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미남총각이어서 혹은 예쁜 여선생님이어서 관심을 쏟아가며 열심히 하게 되었고, 하다 보니 많이 알게 되어 잘하게 되고, 잘하게 되니 성적도 잘 나오고 칭찬도 받으니 재미도 많이 느끼고,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주변에 널려 있지 않은가. 결국 어떤 일에 대한 재미는 그 일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쏟고 관련된 지식을 얼마나 많이 갖고서 경험하는가에 따라 좌우되는 문제이다. 부자들은 초기에 무슨 일을 하던 간에 우선은 그 일의 구조 전체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흡수하고 경험을 하다 보니 점점 더 많이 알아가게 되고, 더 많이 알기에 재미도 느끼고 돈도 벌게 되니 즐거움도 배가 된다. 하기 싫은 일이란 것이 적어도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3번은 질리고 5번은 하기 싫고 7번은 짜증이 나는데 9번은 재가 잡힌다. 재가 잡힌다는 말은 일에 리듬이 생겨 묘미가 생긴다는 말이다. 즉 피곤을 가져오는 노동이 더 이상 아니고 재미를 느끼게 되는 단계인 일이 되게 된다는 말이다. 당신이 하는 것이 노동의 파편으로 남아있는 한 당신은 언제나 노동의 노예로 남아있게 되고 평생을 돈에 휘어잡힌다. 두렵지 않단 말인가? 특별히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재능이 있고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서 성공까지 한다면 뭐 말이 필요 없겠죠.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드문 케이스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일을 열심히 했더니 재미가 붙어서 그게 좋아하는 일이 되는 거죠. 뭐 정말 열심히 했지만 도저히 적성에 안 맞는다면 사실 안 맞는 겁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얼른 바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트레스로 우울증 옵니다. 허들의 일부터 제대로 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허들의 일을 회사에서 시키면 아주 기분 나빠한다. 학력이 긴 사람들일수록 더 그렇다. 신입 여사원들 중에는 커피 심부름이나 복사 심부름 같은 일을 하고자 취직한 것은 아니라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많다. 허들의 일들을 왜 사람들은 그렇게 우습게 여길까?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해야만 하는 일을 그들보다 훨씬 잘난 내가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닐까? 커피 하나도 제대로 타려면 만만한 일이 아니다. 원두 커피나 그라운드 커피의 종류에 대해서 배웠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인스턴트 커피도 어떻게 타는가에 따라 취향이 다르다. 커피잔에 뜨거운 물을 붓고 헹궈내어 컵의 온도를 따뜻하게 한 뒤 물을 깨끗이 털어내고 인스턴트 커피를 넣고 뜨거운 물을 조금만 넣어 완전히 잘 갠 뒤 그 다음에 비로소 나머지 물을 채워야 향이 살아난다. 그뿐만이 아니다. 커피를 타다 준 사람의 각각의 기호, 즉 커피와 설탕과 크림이 어떤 식으로 배합되어야 하는지를 기록하여 놓아야 할 것이다. 그 정도까지 했으니 이제 됐냐고? 아니, 그 기록한 것을 탕비실에 붙여놓아 네가 결근했을 때도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고 누구에게 어떻게 커피를 타다 주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이 이른바 지식경영이다. 거기까지 하면 되었냐고? 아니, 커피, 설탕, 프림 등이 한 달에 얼마나 소요되는지를 통계로 만들어 현재 이러이러한데 이것을 이러저러하게 개선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해야 한다. 거기까지 하면 되었냐고? 아니, 종이컵을 사용하여 비용이 많이 사용되니 개인 머그컵을 준비하자고 하면 어떨까? 등등등. 복사는 어떨까? 입사 몇 개월이 되었는데도 복사기는커녕 자기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에 붙어있는 여러 버튼들의 기능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직원들이 대다수이다. 추신, 나는 돈을 꽤 모은 뒤에도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작업복을 입고 밑바닥 일을 하곤 했다. 그래야 일 전체를 구석구석 빈틈없이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허들의 일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당신이, 허들의 일은 당신보다 못난 사람이 해야 하는 것으로 믿는 당신이 사업이나 장사를 하겠다고? 돈을 벌고 싶다고? 꿈 깨라. 커피 타는 방법 이야기가 나왔을 때 맞아 하긴 했지만 사실 저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삶의 자세가 저 정도라면 그 사람의 앞날은 아마 보통 사람과는 다른 세계에서 분명 살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자, 다들 도전 한번 해보십시오. 세상이 원하는 기준에 맞추어 일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자들은 대부분 세상이 원하는 것은 무시하면서 실패의 책임과 원인을 세상에게로 돌린다. 세상이 불공평하다느니, 세상이 썩었다느니, 세상이 학벌이나 인맥 등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느니 등등. 실패한 자들의 핑계는 길고 긴 레파토리를 이룬다. 명심해라. 성공한 자들은 어떤 일이 잘못되면 그 책임과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다. 절대 세상 속에서 핑계를 찾지 않는다는 말이다.
약 10수년 전 기사 한 명을 새로 채용하였다. 그 시절에 나는 언제나 신경이 날카로웠다. 보통의 직원들은 사장에게서 야단을 맞으면 얼굴이 하루 종일 굳어있는다. 하지만 그는 내가 별것도 아닌 일에 불덩이같이 화를 내어서도 5분 후에는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사장님, 약속 장소에 가실 시간입니다. 그는 자신이 아는 길이어도 지도를 미리 보고 샛길들을 확인하였다. 그런 태도를 보고 막히면 돌아가라는 책을 사다 주었더니 그는 너무도 좋아하였다. 대부분의 기사들은 길이 막혀 차가 꿈쩍달싹 못하면 이게 내 탓인가? 라는 태도를 보였지만 그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사장님, 저 옆골목으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나는 언제나 찬성이었다. 그는 오후에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음에도 오후에 비가 안 올 수도 있다고 하면서 차를 닦아놓았다. 그것도 완벽하게 닦아놓았다. 대부분의 자가용 기사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는 내가 권하는 책들을 다 읽었고 심심하다고 기사 대기실에서 화투를 치지도 않았다. 우선은 차량을 최선을 다해 관리하였고 남은 시간에는 나이 어린 여직원들에게 도와줄 일이 없느냐고 묻는 사람이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돈으로 차량 정비 서적을 사서 공부하는 기사는 나는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만난 적이 없다. 1년 정도가 지난 후 나는 새로 기사를 구하고 대다수 임원들의 상당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 당시 연매출 400억 원대 회사의 영업부 과장직에 앉혔다. 반대가 극심하였던 이유는 내가 왜 그를 영업부 과장직에 앉히려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가 내게 아부를 잘해서 내가 그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오해하기도 하였지만 나는 그가 너희들하고는 일하는 근본 자세가 다르다는 말만 했을 뿐이다. 3개월 정도가 지나자 모든 거래처에서 그 사람 댐댐이를 칭찬하는 말이 들려왔다. 6개월 정도가 지나자 더 이상 회사 내에서 그의 자질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다시 1년 후 그는 사표를 들고 나를 찾아왔다. 돈을 어떻게 버는지를 알았다고 하면서 말했다. 나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를 내보냈다. 몇 년 후 그가 업소용 김치 납품 공장을 아내와 함께 운영하고 있음을 들었다. 직원이 10여 명 된다는 말과 함께 말이다. 이제 무슨 일을 하건 당신의 기준을 바꾸어라. 당신이 정한 기준으로는 절대로 부자가 되지 못한다. 부자들은 세상이 원하는 기준으로 일을 하여온 사람들이다. 세상이 원하는 기준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고 넓고 깊다.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일하라. 그래야 부자가 된다. 방금 말씀드렸던 커피 타는 방법의 내용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의 수준을 높여야 된다는 말씀이죠. 부자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심리. 1990년부터 1999년까지 10년 동안 영국 워릭대 연구팀은 돈을 얼마나 있어야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는가를 연구해보자 매년 영국인 1만 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생활 수준과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연구팀은 가장 행복함을 느끼게 하는 돈의 액수는 100만 파운드, 약 18억 원이라고 하였다. 국민소득을 감안하면 우리 실정으로는 약 9억 원 수준이다. 그렇다면 돈 문제 이외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 사람들에게 돈이 생기면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말인가? 잠시 동안만 그렇다. 왜 돈 문제 이외에는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들에게조차 돈이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인간은 환경이 바뀌어지면 재빨리 그 새로운 환경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는 그 이상을 바라기 때문이다. 이른바 당연심리이다. 전세를 살던 사람에게 자기 집을 마련했을 때의 기쁨이 몇 년 못 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된다. 게다가 행복은 상대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우리는 독립적인 행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비교 심리이다. 미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당신이 1년에 11만 달러를 벌고 다른 사람들은 20만 달러를 버는 세계와 당신이 10만 달러를 벌고 다른 사람들은 8만 달러를 버는 세계, 이 두 세계 중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고 물으면 대다수의 미국인은 두 번째 세계를 택한다. 왜 그럴까? 바로 비교 심리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웃집에서 차를 갖고 있으면 나도 차가 있어야 비슷한 행복을 누린다고 믿는다. 그래서 좀 무리를 하여서라도 기어이 차를 사고야 만다. 추석이나 여름휴가 때 중고차 값이 오르는 이유도 사람들에게 비교 심리가 있기 때문이다. 남들 다 자가용 타고 가는데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다. 게다가 나에게 차가 없으면 남들이 나를 불행하다고 볼까봐 두려워한다. 주변 인식이다. 마치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사는 사람들 같다. 물론 이러한 심리들은 자기가 현재 이 사회에서 잘 해나가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스스로를 주변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심리적 방안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내면 깊은 곳에는
인간이 주변 사람들에게서 느끼는 시기심이 생각보다 크게 자리 잡고 있다. 진정한 부자들은 이 세 가지 심리들을 극복한 사람들이다. 서울 강남에 있는 금융기관들에 가서 물어보아라. 진짜 알부자들은 전혀 부자같이 보이지 않는다. 부자들은 남들이 어떻게 살건 간에 관심이 없다. 흉내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들은 현재의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다시 나빠질 수 있음을 알고 대비하려고 한다. 남들과 비교하며 살지 않는다. 남들이 무엇을 갖고 있던 간에 관심이 없다. 그들은 우선 돈을 모은다. 돈이 쌓이면 그 돈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나중에 무엇이든 살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원금을 건드리지 않고서 말이다. 나 역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심리 때문에 그 원금이 될 작은 돈들을 먼저 야금야금 갉아먹는다. 참 재밌는 말씀입니다. 당신이 1년에 11만 달러를 벌고 다른 사람들은 20만 달러를 버는 세상. 당신이 10만 달러를 벌고 다른 사람들은 8만 달러를 버는 세상. 이 두 세계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세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거 어려운데요. 중요한 건 부자들은 자기 삶을 산다는 거죠. 진짜 자기의 삶, 남들과 비교를 하지 않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장사 힘드신 사장님들 많습니다. 아마 머지않아 진정될 걸로 믿으시고 이번 기회에 마케팅이나 메뉴 개편, 손님 응대 등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그동안의 손실 이상의 수익을 나시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다음 편에는 세이노의 가르침 중에서 장사할 때 알아야 할 것들, 사업할 때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냥저냥 들을만 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고 대한민국에 장사하시는 모든 자영업자분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